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은 조금 좀 논의가 정리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른바 의사 부족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이제 문제가 되게 된 것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에 이제 정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고, 조금 논의가 좀 정리가 됐을 때 정말 처음에 보도를 접했을 때는 좀 어이가 없을 정도의 수준의 보도 및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이제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이제 기본적인 방침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성형 피부과 쏠림이 있더라도 의사 늘려야 필수 의료까지 낙수 효과. 그러니까 의대 정원 자체를 늘리면 지금 이제 의사 부족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는 소아과, 응급실, 흉부외과 등의 필수 이제 그 의료 부문까지도 그래도 의사가 증대되지 않겠냐. 정말 단순 무식한 논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이제 기사에 최초 이제 처음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의대 정원 확대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서 이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22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1명인데, 한의사를 포함하면 2.5명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독일,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의사 수가 많은 나라들도 지속적으로 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나마 인구나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유사한 영국 같은 경우는 2020년만 해도 8,639명의 의대생을 선발했다. 특히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제 지역 의대 전문의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배경 내용을 이제 다룬 후에 의사단체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역과 과목의 쏠림 현상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이들이 전부 수도권의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피부 미용 등을 한다면 필수 의료 문제와 지방 의료 붕괴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사단체 입장이라는 것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지금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토를 다는 거죠. 일단 의사 수를 늘려놓으면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맞다. 어떤 놈들이 이런 분석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의대 졸업생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몰려 이 시장이 과열되면 자연스럽게 필수 의료 과목에 진출하는 의사가 늘 것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에 의사들이 많이 너무 넘쳐나면 이제 한정된 용기에 이제 물이 쏟아지니까 그 물이 넘쳐서 그 넘친 물이 소아 응급과나 흉부외과 등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경쟁이 심화되면 지방으로 가는 의사가 생겨날 수도 있다. 정말 이거 참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복지부는 이제 과목 및 지역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추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의 40%를 차지하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높이고 지역 거주를 택한 의사들에게 인센티브,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는 방안 등 지역과 의료 과목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원 규모, 총액 인건비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향을 이제 검토 중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즉 이제 정부나 조선일보 이 당시 기사의 이제 분위기는 어쨌든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제 필수 과목의 의사가 부족하고 지방의 의사가 부족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그러니까 의대 입학, 의사 정원 수를 늘리는 것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 근무하거나 이제 필수 의료 과목에 희망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 처우 개선 등을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보완적인 대책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정말 깊이 생각하는데 인식이 완전히 잘못됐다.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완 대책이라고 내세우는 부분이 핵심 대책이 되어야 되고 의대 정원은 오히려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대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방의사 병원 부족을 얘기를 합니다. 경북대 병원 같은 경우도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는 현재 3명뿐이고 연차별 정원은 4명씩 총 16명이지만 현재는 4년차 3명이 전부인데
뭐 이들이 이제 대부분 또 당연히 전문의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최근 3년간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원자가 없으면 교수 15명이 가르칠 전공의가 한 명도 없게 된다. 그리고 이제 남우동 강원대 병원장은 이제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 병원의 경우 외래 환자 진료 시 1인당 9만 원, 입원 환자는 1인당 39만 원꼴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에 경북 북부 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안동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12월부터, 포항의료원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6월부터 휴진 상태인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뭐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이 이제 평균을 넘고 부산과 대구가 평균을 넘은데 뭐 경기는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경북도 마찬가지고, 뭐 경남, 인천, 그다음에 전남,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라남도에는 아예 의대가 없다. 그래서 뭐 현재 국내 의대 40곳 중에 8곳이 서울이고, 서울 소재 입학 정원은 총 826명으로서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의 3,058명의 27%, 뭐 전남과 세종은 의대가 없다. 여기 세종시는 왜 언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과 경기는 그 의대는 이제 인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이제 뭐 지금은 약간 논란이 좀 잦아들었지만 역시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실수를 했죠. 로스쿨이 없어지면서 로스쿨이 이제 원래 법대가 있던 이제 주요 대학들에는 이제 뭐 대학 입학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부 정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자유전공 학부라는 문이과 융합 뭐 이런 것도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전공이 처음에 입학 당시에는 전공이 주어지지 않다가 대학 생활 중에 그 전공 학부를 정해서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의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외부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 희망하는 전공학과를 어지간하면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를 제외하면 이제 어지간하면 자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의대를 포함시켜도 된다, 뭐 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주호가 떠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가뜩이나 지금 뭐 의대 정원 확대 등등부터 해서 지금 민감한 문제에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란 작자가 전혀 학부모나 뭐 이런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유전공부 학생도 이제 의대를 지망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 당연히 뭐 정말 생뚱맞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고, 오죽했으냐 대통령실에서도 이주호에게 이제 약간 경고시성의 발언을 날리고 이주호도 이 과연 발언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역시 참 교육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교육 전문가 이주호의 본 모습이 이번에도 역시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의대 정원 그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로스쿨입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에 이제 로스쿨 도입론자들은 정원을 확대하고 지방 로스쿨을 위해서 법조인이 양성되면 이제 법조인이 많이 공급되고 이러면 이제 수임료도 낮아지고 이제 문턱도 낮춰진다. 또 전문 분야가 이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될 것이니까 전문 분야 변호사도 증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당연히 지방에서 이제 로스쿨이 생겨서 지방에서 법조 인력을 양성하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무이촌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만든 말이 무변촌, 변호사가 없는 마을,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무변촌이 없어진다. 지방에 이제 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법조인들이 많이 늘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낙수 효과는 제로죠. 현재 구조에서 이제 뭐 이른바 무변촌에 뭐 큰 뜻을 품고 변호사를 개업했을 경우, 뭐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사건이 몰려있는 서울에서 뭐 경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건 수임을 하는 것이 지방에서 변호사를 개업해서 앉아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뭐 당연히 지방에서의 개업은 뭐 물 건너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사람과 사건들이 수도권에 몰려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중에 상당수도 수도권 내지는 서울에서 연고를 잡고 있는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들과 인맥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도시에 이제 기회가 그래도 좀 있다 보니, 또한 뭐 지방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타 지역, 뭐 주요하게는 서울 수도권 출신들이 다수가
지방대 로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부분의 생활을 서울 혹은 수도권에서 했는데 제가 광주에 있는 전남대 로스쿨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아는 사람도 로스쿨만 3년 딸랑 다녔는데 또 로스쿨 3년 달랑 다니는 동안 뭐 크게 이렇게 저렇게 뭐 사교라던가 이런 거를 폭을 넓힐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원래 뭐 전남대 로스쿨 뭐 광주나 전남 지역에 크게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 따게 되면 다시 당연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김남국 의원 아니겠습니까?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입니까? 학부는 이제 서울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전남대 로스쿨 나와서 이제 그냥 서울서 변호사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해먹는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에 로스쿨이 있다고 해서 지방에 변호사가 늘어난 적이 없다. 또한 이제 전문 변호사 같은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양 관련, 뭐 과학 관련, 의료 관련, 뭐 이런 전문 변호사들이 늘 것이냐라는 보는 상황을 뭐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물론 비교적 과거보다는 공대라던가 자연과학을 이제 전공했던 학생들이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뭐 상대적으로는 좀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주요대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변호사 시험 합격 성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일부 공개하는 쪽으로 좀 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 서울대 로스쿨을 제가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또 성적의 내부 경쟁이 워낙 격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몇 등을 하느냐 어떤 성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법조인으로서의 미래가 사실상 결정되고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뭐 전문 분야를 키운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또 지방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자체가 지금 반이 간 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지 않으면 변호사의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는데 뭐 전문 분야를 키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대 로스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 성격으로 지금 뭐 대부분의 로스쿨이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문 분야 변호사 증대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임료이나 이런 것들도 뭐 처음에는 좀 그런 경향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법무부와 각종 국가기관에서 또 합법이라고 하고 있는 법률시장 플랫폼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임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법률 플랫폼으로 터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인 통제 자체도 지금 뭐 법무부가 다 합법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심지어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제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변호사가 사실상 광고료로 이제 뭐 이렇게 저런 명목으로 이제 마케팅이니 뭐 이런 비용으로 이제 징수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광고료만 월 1억 원을 쓰는 변호사도 있다고 하고, 뭐 당연히 월 1억 원만큼의 이제 사건을 이제 수임을 해야 되는데 뭐 사건을 수임한다고 그래서 그 월 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뭐 뛰인다는 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고, 결국 이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모든 이제 서면 처리나 이런 것들은 다 전담해서 진행하고 뭐 변호사는 사실상 손을 놓는, 어떤 사건이 진행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하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이 뭐 최하 뭐 5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임료를 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뭐 이 경우에 또 지금 가장 뭐 적은 뭐 이런 광고 비용 같은 경우가 월 500만 원 정도라고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500만 원을 들여서 뭐 여러 가지 고려하면은 또 뭐 광고비를 부담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너도 나도 없이 이런 이제 이른바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광고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내지는 뭐 법률 플랫폼 앱에 이제 상위에 이제 랭크가 되어야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돈 들인 효과를 보는 것인데,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상위에 머물러야 되고, 그럼 당연히 업체에서는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정부나 말 잘 쓰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일제히 업체들은 단가를 인상해서 현재 뭐 기본적인 광고료만 해도 월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최소. 뭐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비용을 누군가에는 회수해야 하고, 이것이 당연히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초 뭐 로스쿨을 도입해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수임료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별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저희 이른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법조인 혹은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이른바 투자, 미천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미천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로 그러면 이 전문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움직이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뭐 의사로서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점 더 숫자가 늘어가서 뭐 서울에 있는 것이 뭐 수익성이 약화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냥 차라리 뭐 그런 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냥 폐업 내지 후업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정원을 확대한다 그래서 그 뭐 학비나 이런 것들이 뭐 의사가 되기 위한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 이런 심각한 필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지방 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정부는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좀 다시 바꾸고 있는데 추가 대책이 핵심 대책이 된다. 그러니까 그 지방 의료의 어떤 확충을 위해서 더 많은 유인책, 그다음에 필수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일이 힘들고 고되다는 것이 있지만 제일 뭐 요즘 당연히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뭐 외과라던가 뭐 소아과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소비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정당한 어떤 민원 제기는 많은데 뭐 수가라던가 또 위험에 대한 대처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시스템이 따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 개개인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혹은 병원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이른바 필수 진료 과목을 유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연못구어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지금 정부가 추가 대책, 보완 대책이라고 내놓은 부분을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핵심 대책으로 지금 추진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선이 되어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지방이나 필수 의료 과목에 지원의 의사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뭐 이런 경우에는 정원을 확대해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쿨 저희가 진행을 해서 뭐 결과적으로 뭐 대학의 기득권, 그다음에 각 지방의 기득권을 지켜준 것 외에는 저희 법률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국민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혹여 뭐 선거 대책으로 보아도 의대를 지망하는 뭐 대학 입시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 정도 외에는 뭔 큰 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결과적으로 그래도 조금 논의가 좀 진정이 되면서 조정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무리한 만약 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면 뭐 결과적으로 원격 의료를 도입을 시켜서 또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어떤 음모가 있지 않느냐라는 뭐 대표의 지적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서포 15정 등을 통해서 의사에 대한 뭐 처우는 개선해야 된다. 다만 그 처우 개선과 함께 좀 어느 정도 시스템 속에서 그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뭐 이와 관련해서 의료인들의 부정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식의 취지를 뭐 대표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 의대 입학 정원의 확대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뤄질 때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봐봐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뿜어